이번 시간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굴을 하나 만든 상태에서 하드 서페이스 스컬핑 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메트리 버튼을 키고요. 대칭을 만든 다음에 이제 무브 버튼 이용해서 무브 버튼에서 형태를 조정하고요. 이제는 이런 부분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고 움직이고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던 브러쉬,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현재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lt 눌러서 팠죠. 그리고 빌드업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다시 무브 브러쉬 다시 눌러서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스컬프팅 할 때 다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스컬핑을 합니다. 계속해서 캐릭터를 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하드 서피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브러쉬 중에 하나인 H 팔러시 브러쉬가 있습니다. H 팔러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스컬핑을 해봅니다. 그러면 팔러시 말 그대로 이제 광을 내거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브러쉬 속성을 팔러시로 바꿔주면 이렇게 모서리가 날카롭게,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냥 스컬핑하고 스무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기는 힘들었던 모양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주면서 계속해서 날카롭고 메카닉에 가까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조정하고 다시 클레이 빌드업 해서 또 추가하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하고요. 이렇게 만들고 다시 팔러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러시 브러쉬가 가진 특징은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실 한 번씩 드래그 해보기만 하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가고, 어떤 곳에 어떻게 밀도를 주고, 어떤 곳에 부풀게 하고, 어떤 곳을 들어가게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꾸밀 것인가를 설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 모델링 과정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지브러쉬의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은 파괴하고, 그래서 약간 메카닉스러워지죠. 이렇게 하고 팔라시로 또 다듬어 줍니다. 이런 식의 기능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듬으면 이렇게 메카닉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한 브러쉬는
지금 무브 브러쉬, 클레이 빌드업, 그리고 자 H 팔러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요 브러쉬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메카닉에 필요한 요런 뭐랄까 홈 라인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댐 스탠다드 브러쉬가 있습니다. 댐 스탠다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만들어지죠. 홈을 파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될 부분, 원하는 부분 어느 곳이든지 홈을 이렇게 파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학습했던 클레이 팔러시를 클릭해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다듬은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밀도 조정이 밀려 있죠. 그래서 원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시기에 작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 홈을 파주고 팔러시로 다듬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지브러쉬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브러쉬 외에도 라이트박스에 가보면 라이트박스에 많은 예제들과 첨부 파일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알파도 있고요, 텍스처도 있고요, 브러쉬도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 가보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툴이 있죠. 그리고 브러쉬 가보면 많은 브러쉬들이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브러쉬 중에 트림 브러쉬를 가보겠습니다. 트림 브러쉬. 이 트림은 단면을 자르고 홈을 파고 그런 역할을 하는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다시 이렇게 9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디바이드 높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트림 브러쉬는 지금 트림의 모양처럼 제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자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납작하게 낮춰주죠. 계속해서 밀어줘서 지금 날카롭게 하드 서피스의 모양으로 계속해서 낮춰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엔 트리 마크를 선택하면 자 최초에 클릭하고 드래그 한 위치까지 잡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드래그 해보면 자 그 선택한 반구 최초 선택했던 거리 있죠. 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홈을 파줍니다. 지금 디바이드 값이 낮은데요. 디바이드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스컬핑으로는 쉽지 않겠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손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렇죠. 어, 여기에 있는 트림 브리스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을 한 번씩 사용해 보면서 이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팔러시 브러쉬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응용하면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한 브러쉬는 매우 간단하고요.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했는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지금 히스토리로 담아놨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브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죠. 자, 지금 디바이드 1인 상태에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형태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계속 무브 넣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댐 스탠다드죠. 댐 스탠다드 브러쉬로 지금 홈을 파주고 굵게 이렇게 원하는 형태를 그 다음에 자 여기서 H 팔러시 브러쉬가 쓰였죠. H 팔러시 브러쉬를 쓰여서
이렇게 정합니다. 작업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제가 작업하는 과정, 그냥 실시간으로 작업했던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브러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던 그 브러쉬고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떻게 지금 추가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자, 형태를 잡아가면서 계속 무브브러쉬 이용했죠?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 형태를 또 잡아가고 다시 디바이드 나누고 클레이 팔러시로 밀도 조정 한번 더 해주고 또 이렇게 모양을 또 추가하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드 서피스 기능에 오브젝트만을 계속 스컬핑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원하는 모양을 그냥 직각에서 좀 합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기능이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잠깐 작업했던 거죠.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브러쉬 가보면 여기에 자, 인서트 브러쉬가 있습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 자, 한번만 인서트 실린더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요렇게 실린더 부분은 마스크가 안 되어 있고 원래 만들었던 오브젝트 마스크가 되어 있죠. 여기서 자, 트랜스포즈 라인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요렇게 모양 만들어 줍니다. 요렇게 자, 조금 이 두 개 오브젝트를 합쳐 보겠습니다. 드로우 버튼 누르고 다이나믹시 활성화되어 상태에서 자, 컨트롤 버튼 누르고 바탕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더 중요한 기능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스피어 해볼까요? Alt를 누르고요. 자,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요. 자, 제가 지금 퍼스펙 모드를 껐는데 키고 하면 이게 생성되면서 좀 왜곡이 됩니다. 화면에. 그래서 이걸 끄고 Alt 버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뒤집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버튼 다시 누르고 바닥을 다이나믹시를 클릭해서 한 번 선택하면 한 번 드래그하면 마스크가 사라지고요. 한 번 더 드래그하면 이렇게 파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한 오브젝트의 모양대로 제거한 거죠. 그만큼을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다이나믹시 마스크 삭제하고 다이나믹시 다시 한번 실행.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즉석에서 추가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시 해볼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파였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해진 형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빨리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클레이 팔러시로 다듬어 봅니다. 자, 굉장히 정교한 오브젝트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하드서페이스 단단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자, 다시 작업하던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작업을 했던 모양이죠. 요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방금 설명했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위치 잡고 이렇게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레이 펄러시어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홈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제 어떤 형태인지 형태가 잡혀가죠. 지금 상체 부분 메카닉 로보트 같네요. 로보트의 상체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또 제가 원하는 모양만큼의 어떤 부위를 선택하고 그 부분을 떼내고 부품을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지금 작업해 본
이 부분에 저희가 학습했던 마스크를 이용합니다. 자, 마스크요.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오브젝트 마스크 했죠? 그리고 다시 알트 누르고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서브 툴에 아래쪽에 가보면 이렇게 익스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트랙. 말 그대로 익스트랙은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만큼을 추출해 냅니다. 익스트랙 눌러서 이렇게 마스크 된 상태에서 자, 익스트랙 눌러 봅니다. 아, 지금 마스크가 제대로 안 돼 있네요. 자, 마스크가 지금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희미하게 마스크가 돼 있었네요. 자, 이렇게 익스트랙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를 추가한 거죠. 자, 추가했죠. 오브젝트를 추가를 얼만큼 했는지, 얼만큼 할 것인지를 두께를 정하시고요. 조금 편하게 많이 해볼게요. 자, 두께를 정합니다. 두께를 정하고 accept, 이제 최종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확인하고 accept 누르면은 자, 이 솔로 버튼 켜보면 이렇게 아래 이렇게 서브트랙 하나가 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제 여기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학습했던 클립 커브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디바이드를 높여주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립 커브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자,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자, 여기도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또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번에는 Alt키 2번 눌러서 이렇게 잘라낼게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계속해서 추가한 오브젝트를 또 잘라냄으로써 원하는 오브젝트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여기서는 H 팔러시 브러쉬 있었죠. H 팔러시 브러쉬 여기서 이 부분은 또 내가 이렇게 자, 다듬습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하나의 부품이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클레이 팔러시 눌러볼게요. 자, 조금 더 날카로워졌죠? 자,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브러쉬 몇 가지를 이용해서 할 서페이스 만들고 인서트하고 다이낸스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호물파고 다시 마스크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마스크 이용한 부분을 익스트랙해서 추출하고 다시 커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잘라내고 클릭 커브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브러쉬를 학습하면서 이용했던 기능을 거의 복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해서 쓰면은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가 지금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또 다른 또 연습한 독자 여러분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응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시 가보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 한 겁니다. 마스크 한 곳을 이렇게 붙여내고 붙여내서 익스트랙 하고 거기를 자르고 이렇게 잘랐죠. 자르고 거기다 홈을 파고 오브젝트 홈을 파고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계속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서피스 스컬핑 한 과정을 여러가지 기능을 합쳐보고
그동안 학습했던 기능을 다시 복습해 가면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스크한 곳을 이렇게 홈을 파는 방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